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관절센터의 이영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질환은 지난번에 이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파열돼서 찢어지고 벌어져서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서는 다치는 것,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파열이 좀 더 흔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혈류 공급이 줄어들고 힘줄 자체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이 힘줄 자체가 또 약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나 운동, 여러 가지 이런 반복되는 활동들에 의해서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낙숫물에 바위가 구멍이 뚫리듯이 힘줄에도 조금씩 생채기가 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파열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봤을 때 가장 이제 좀 흔히 보는 경우가 중년 혹은 약간 중년을 좀 넘어서는 나이대에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 반복하는 운동들을 좀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서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자꾸 반복되는 과사용에 의해서도 발생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 상태가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파열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초기에는 이제 약간 해지는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분 파열,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구멍이 뚫려버리는 완전 파열로 점점 진행을 합니다. 또한 이 완전 파열도 초기에는 이제 굉장히 작은 크기에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봉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술적으로 복구를 시키기 힘들 정도로 진행을 하는 경우까지 질병이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재활기간이 필요한데 또 당장 일을 쉬지 못하고, 그래서 치료를 당장 하지 못하고 좀 방치해서 질병을 키우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실제 외래에서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파열이 작을수록 질병의 초기 단계일수록 조금 더 수술도 간단해지고 재활도 훨씬 더 빠르고, 따라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빨리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검색이라든지 여러 유튜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루트들이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자가 진단을 좀 하고 오시기도 하는데, 증상만 가지고 질병의 상태나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자가 진단보다는 어느 정도 의심이 되면 병원에 와서 적절한 진찰과 검사, 그리고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회전근개 파열이 꽤 진행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저는 어깨가 별로 아프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되는데요. 통증의 원인 자체는 찢어졌다고 해서 아픈 게 아니라 찢어진 힘줄로 인한 주변의 염증 반응들 때문에 통증을 유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통증보다는 오히려 힘줄이 파열되기 직전에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석회성 건염 등으로 인한 그런 염증 반응이 심할 때가 오히려 더 아프고, 진행이 되고 방치가 되다가 힘줄이 파열이 되면서 오히려 통증이 일시적으로 좀 완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없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상태가 아닐 수 있고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줄 파열이 심하지 않은 부분 파열이나 해져 있는 정도에는 얼마든지 보존적 치료로 증상 개선을 좀 도모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약물 치료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관절의 유연성과 힘줄의 탄력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스트레칭 등의 운동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힘줄의 재생을 돕는 주사 치료 등을 병행함으로써 얼마든지 증상 개선을 좀 도모해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진행을 늦추고 통증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줄이 부분 파열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완전 파열에 접어들게 되면 수술적인 처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거의 99%는 관절 내시경으로 회전근개 봉합을 시행하게 됩니다. 관절경 수술은 대략 어깨에 한 4-5개의 작은 구멍을 뚫고 관절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 기구들을 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어깨 뼈에 이 나사를 받게 되는데 그 나사에는 실이 달려 있어서 그 실로 파열된 힘줄을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개방 수술을 통해서 이제 회전근개 봉합을 했지만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함으로써 상처도 적고 통증도 훨씬 적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병실에 가보면 환자분들이 하루 이틀만 지나도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지내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재활 과정도 상대적으로 쉬워지면서 입원 기간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적 처치 자체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 좀 더 가볍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한동안 팔걸이라고 하는 이제 보조기를 좀 착용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고 어깨를 편하게 쓰기까지 재활 기간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또 수술을 했고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또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재활 치료를 적절하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술을 하고 나서 재파열이 되면 어떻게 하냐, 재파열 가능성은 얼마나 있냐 질문들을 자주 좀 받게 되는데요. 이 힘줄 파열 자체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에서는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쪽에서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퇴행성 변화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따라서 봉합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힘줄 자체의 질이 젊었을 때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봉합한 이외의 부위에서 파열이 되기도 하고 혹은 봉합 부위에서 또 재파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회전근개 파열 이후 수술을 하고 재활도 잘 지내셨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거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잘 지내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이러면서 내원을 하셨는데 그동안 지내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신나게 이불을 털다가 갑자기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심해졌다 이렇게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MRI 찍어보니 이제 파열됐던 부위에서 약간 조금 거리를 두고 또 재파열이 일어나서 재봉합 수술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따라서 수술을 하고 상태가 좋아지고 하더라도 여전히 재파열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운동이나 일을 하시는 거는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회전근개 파열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안 난다든지 혹은 수술이 무섭다든지 혹은 다른 이제 지병이 있어서 수술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수술을 미루게 되고 방치 아닌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 회전근개 파열이 점점 더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된 회전근개가 점점 말려 올라가서 이제 봉합을 하기 힘든 위치까지 힘줄이 말려 올라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깨 관절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좀 간단하게 봉합술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던 회전근개 파열이 점점 진행을 하게 돼서 이제는 봉합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진행을 하고 더 나아가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증상이 있고 통증이 있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